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있었죠. 원래 첫 번째 재판은 1월 8일인가? 그때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피습 사건으로 재판장이 직권으로 연기하는 바람에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비판을 했었죠. 왜 진단서도 없이 왜 직권으로 연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어제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이게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입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 이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그 증인 신청을 하고 그때의 증인에 대해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게 녹음 파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그 당사자인 김진성 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수행비서 출신인데 이 사람은 그 이후에 백현동 사건의 김인섭 씨와 가깝게 지내고 그 사건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약한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씨한테 인섭이 형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니까 그 김인섭 씨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한 면모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게 위증에 동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이런 거죠. 어쨌든 어제 김진성 씨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리신문해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퇴정시켜달라. 자기가 증언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재판부가 이거를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대신 서증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서증조사라는 것은 2018년 12월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진성 씨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법원에서 재생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김진성 씨한테 검찰도 시청도 KBS도 이 시청이라는 건 성남시청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KBS도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돼서 나한테 덮어씌우고 있다. 그런 기억을 좀 되살려서 당시의 뉘앙스를 시장님을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요거만 보면 조금 애매하죠. 이게 위증을 해달라는 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좀 애매해져.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그 녹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취지로 해야 되는지를, 저기라는 건 이제 증언을 얘기하는 거겠죠.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그러니까 뭘 해달라는 거냐?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변론 요지서와 재판에서 한 주장을 다 보내드리겠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쓰느냐?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그 자료를 보내줍니다. 변론 요지서, 요렇게 해달라는 거죠. 요렇게 해달라. 그거를 김진성 씨가 숙지를 했을 거고요. 이 통화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통화도 또 법원에서 재생이 됐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죠. KBS와 김병량 시장 측이 많이 상의를 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주면 가장 좋다. 위증의 방향을 지금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그때는 선거운동으로 나와 있던 시기라 자기가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나와 있던 때라 이런 얘기입니다.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법원에서 재생된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정도면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만한 일인가요? 아닌가요? 검찰은 이건 위증을 교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 내용을 일방적으로 설명한 뒤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김진성 씨한테 노골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아니 검찰이 검찰한테 유리한 지금 증거만 제시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김진성 씨하고는 애증의 관계다. 김 씨가 있는 사실도 제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없는 사실을 허위로 증언해달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녹취를 보면 오히려 제가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12번을 반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위증교사냐? 글쎄,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거는 뭐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다. 이것만 들어보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김진성 씨가 위증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김진성 씨는 변론 요지서를 보고 그대로 변론을 해서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를 받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거죠. 그러면 뭐 본인 인정하고 녹취 있고, 녹취 내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정도면 뭐 위증을 교사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실제 위증 사실이 있었고 김진성 씨가 위증 사실을 시인했고, 그럼 뭐 더 이상 재판 진행할 게 뭐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은 총선 전에 충분히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총선 전에 과연 끝날 것이냐? 애매하게 됐습니다. 자, 어제 재판을 하고 나서, 어제는 1월 22일입니다. 다음 재판을 2월 26일로 잡았습니다. 2월 26일. 물론 이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의 김동현 재판장인데 본인은 유임입니다. 그런데 배석 판사가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찌 보면 그걸 핑계대고 2월 26일을 다음 재판 날짜로 잡은 겁니다. 총선은 4월 10일이죠. 그러면 2월 26일 날 만약에 결심, 재판을 끝내면 그날 한 번으로, 그러면 4월 10일까지 가능하냐? 선고가, 1심 선고가.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그런데 지금 예상컨대는 2월 26일에 재판이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왜? 공판 갱신 절차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알지만 김동현 재판장은 배석 판사들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배석 판사들이 다 참여한, 그러니까 다음 재판부, 재판장은 안 바뀌었지만 다음 재판부가 완전체로 구성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자, 이렇게 그동안에 있어 왔다 하는 거를 배석 판사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절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판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날은. 그러면 2월 26일이 아니고 다음 날짜를 잡아서 이제 공판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김동현 재판장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그동안에 그렇게 날짜를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잡는다고 한다면 3월 중순쯤에 될 거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또 재판 지연 전술을 쓸 텐데, 이렇게 되면 총선 전에 어려운 것 아니냐, 1심 선고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김진성 피고인 측이 총선 전에, 그리고 어제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를 김동현 재판장이 했는데, 분리선고 얘기가 있었죠. 분리선고. 근데 이거를 조금 애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리선고를 못할 것도 없다는 뉘앙스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분리선고라는 게 과연 뭐냐? 그 기존 그 일반 변호사들한테 제가 해석을 좀 부탁을 했더니, 그 분리선고라는 거는 김진성 씨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 문제는 이재명 대표 문제대로 별도로 해서 또 별도로 선고한다, 이런 뜻이냐? 아니면 김진성 씨 재판을 끝내놓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 재판, 이 위증교사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까지 다 한 다음에 선고하는 거, 이걸 의미하느냐? 이 두 가지 변호사들이 설명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어제의 뉘앙스로 보면 김진성 씨에 대한 선고를 먼저 그냥 해버릴 것처럼, 그런데 그게 또 똑 떨어지게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그러니까 재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해석을 하건대,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제가 해석을 하건대는, 이 재판장이 분리선고를 할 걸로 보인다. 그런데
총선 전에는 안 할 걸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진성 씨에 대한 재판을 2월 26일 한번 하는데 그때는 공판 갱신 절차가 위주기 때문에 그때 못 끝내고 아마 3월 중순이나 뭐 이쯤에 결심을 할 거, 그러니까 재판을 끝내고 그러면 재판 끝내고서 대개 뭐 한 달이나 뭐 이 정도 뒤에 그 선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4월 10일을 넘기게 되죠. 아마 재판장의 머릿속에 그런 그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을 보고 김진성 씨에 대한 분리 선고를 하겠다는 걸로 지금 재판장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총선 전에 1심 선고, 그것도 김진성 씨 먼저 선고. 왜냐하면 김진성 씨를 먼저 선고하느냐 아니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의정 교사기 때문에 우의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시 되는데, 거기에 뭐 집행유예가 붙을 건지는 모르지만 확실시 되는데, 우의정 교사 한 사람도 거의 같거나 아니면 죄가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에 대한 선고가 만약에 총선 전에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 사람이 실형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실형은 뭐 떼어놓은 당상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총선 전에 1심 선고를 안 할 것 같다. 재판장이. 저는 재판장의 정치권 눈치 보기라고 봅니다. 자기 소신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절묘한 절충점을 찾은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 측이 총선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요구하고, 그 다음에 김진성 측 빨리 선고 내려주세요 하는 요구하고를 뭉뚱그려서 총선 전에 선고는 안 하되 총선 직후에 하되 김진성 씨를 빨리 선고해주는 쪽으로 총선 직후에, 아마 이렇게 지금 자기 나름대로 절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아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이 재판을 미룰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러나 총선 전에 결심을 하게 되면 선고 날짜를 잡게 되겠죠. 글쎄 뭐 그렇게까지 해놓고서 또 재판을 미룰까 싶긴 한데, 여하튼 지금 현재의 재판장 분위기로 보면 선고는 총선 뒤로 미루고 대신 김진성 씨에 대한 선고를 분리해서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한다. 아마 그런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